인터뷰 바로 그 질문사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많으신데요. 지난 7개월간의 시정, 임기 동안 시정을 돌아보실 때 예. 시장님 스스로가 뿌듯할 만한 부분 하나와 예. 아쉬운 점 하나에 예. 대해서 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뭐 7개월이라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짧은 기간인데, 우선 제가 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조직 안에서 계신 분들하고 이제 좀 소통을 많이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모르던 분야를 또 열심히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과정 중에 또 저희들 선거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께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는데, 그 많은 약속들을 다 뭐 이렇게 좀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을 못 되었고, 그런 약속들을 좀 체계적으로 민선 8기 동안에 어떻게 지켜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지난 7개월간이었다. 그 중에서 이제 지킨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선거하면서 당선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시민들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이제 위로금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시민들께 이제 전 시민께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약속을 드렸는데, 그거는 작년에 이제 취임 이후에 저희가 추석 전에 시민들께 이제 그 약속했던 약속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는 가급적 저희가 공공물가나 이런 거를 좀 인상을 억제를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소상공인이나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셨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좀 인상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그분들의 좀 조금이나마 활력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좀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저희들 시민의 건강 주권을 좀 확보를 하겠다 해서 우선 이제 행정안전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김해가 56만 명 도시에 걸맞게끔 보건소가, 서부 보건소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설득을 드려서 서부 보건소 인가를 허가를 받아서 개설을 했고요. 또 시민건강주권과 관련해서 이제 동부권 경남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중부 경남에 마산의료원, 서부 경남에 이제 진주에 이제 또 공공의료원이 설립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동부 경남에도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제 경남도와 보건복지부를 설득을 해서 이제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2030년까지 동부 경남에 대한 공공의료원을 김해에 300병상 규모의 이제 2030년까지 책임 의료기관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이제 답을 저희가 받았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좀 성과 아닌 성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아쉬운 거는 지금도 같이 우리 간부 공무원들 또 전 공무원 동료분들하고 고민을 합니다만은, 저는 시급한 게 김해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생명 강소기업, 이 두 가지의 경제 구조만 가지고 56만 명이라는 이 큰 김해를 미래에 대한 산업으로 또 이 산림의 바탕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 김해에 꼭 하나 더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고민에 대한 결과를 도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남해고속도로, 김해를 관통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밑으로 화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 물류 플랫폼을 그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을 재편성하는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결정이 나면은 김해에서 유치를 해서 국책 사업으로 꼭 김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김해에 향후 한 20년, 30년 정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게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쉬운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하면 김해 씨가 최근 인구 생산세가 많이 좀 둔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면 또 해결책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우선 부탁드립니다. 인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제 만 3년 동안에 네, 1년에 한 2천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김해를 떠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거는 주로 30, 40대 위주의 젊은층 인구들이 경제활동 인구들이 김해를 좀 떠나가고 계신다라는 게 이제 좀 걱정이 됐고요. 인구 전출과 관련된 사유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전출 사유 중에 1위가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타 지역으로 순유출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우선 김해에 이분들을 김해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자리를 가지고 좀 정주를 하실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을 좀 최대한 빨리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한테 아주 급하게 담은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올해 저희들이 하는 가장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한 제조업에 대한 일자리가 아니고 그분들이 평생 직업으로 김해에 살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 지역에서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김해 시민으로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는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을 올해 가장 육정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최근 2023년 일정 사업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밝히시지 않습니까? 일자리 사업 외에 또 하나의 중점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을 두고 계신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산업과 해서 또 이제 김해가 적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김해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문화가 있는 김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 교육 때문에 김해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이제 김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문화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가을에 김해에서 전국 체육대회가 좀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거기다가 내년 2024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김해가 선정이 되어서 그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선정과 맞물려서 내년에 전국체육대회를 문화체전으로 저희들은 개최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 2024년을 김해 방문의 해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전국체전 때문에 오시는 그런 전국의 국민들 외에도 내년 1년 내내 우리 김해에서 전국체전뿐만 아니고 문화체전이 될 수 있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겸하는 그런 행사로 김해를 좀 널리 알리고 시민들께도 내 삶에 가까이 있는 문화, 내가 즐기고 싶을 때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 인프라입니다. 김해는 이제 1년에 약 한 5천 명 정도의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는데요. 그 5천 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김해 관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500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4,500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타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학생들이 최대한 좀 그 다음에 김해에 있는 대학들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대학의 위기를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김해 관내를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그게 대학 자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과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고 또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김해에 있는 대학으로 갔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급적 관내에 있는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하고 그 대학을 졸업을 함과 동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강소기업들에서 그 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김해 시민으로 정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민감한 주제가 될 듯한데요. 장유 소각자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승인 처분 효력 정지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곧 내물에 좀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판결 여부가 어떻게 되든 주민들 일각에서는 반대가 목소리 예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나 어떤 구상 같은 건 있으신지요? 네. 우선 장유송악장 현대화 사업은 지금 이제 다음 주 주말이나 이달 안에 늦어도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장유송악장이 들어있는 그 부곡 주민들한테는 김해시나 또 김해 시민 전체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장유소각장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 건강권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두 가지 큰 걱정거리를 가지고 계셔서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그 지역에 존치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체크를 해서 또 특히 그 건강검진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를 해서 아이들 건강까지도 우리가 챙겨가면서 매년 저희들도 걱정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김에서 지금 매일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200톤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자원저 소각장은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비에 대한 내부 연한도 이미 내부 연한이 지난 지가 수년이 경과해서 1년에 몇 차례씩 고장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김해시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 행정의 입장으로서는 한시라도 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생기는 200톤 이상의 생활 쓰레기를 전량 소각을 해야 되니 소각장을 더 확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확장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애초에 장유 소각장이 지어질 때 300톤을 소각을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고 거기에 순차적으로 150톤을 먼저 설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150톤을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아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처음에 잡혀 있던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톤 이상의 생활 쓰레기를 모두 소각할 수 있는 확장 사업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 저 기계가 노후화되고 내구 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저거를 또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 쓰레기를 타 시도에서 처리해 줄 리도 없고 또 정부의 정책이 이 자원순환시설과 관련해서는 광역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정부의 정책에도 저희들이 따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2030년이 되면 지자체별로 쓰레기 매립이 지금 금지가 되게끔 그렇게 정부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려면은 지금부터 서둘러서 이걸 저희가 준비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대란을 끼며도 면치는 못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다소의 시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있다 손 치더라도 김해 전체의 행정을 책임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걱정이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자원순환시설 그 주변을 개발하는 그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금 1,000억 가까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같이 부곡 주민협의체와 의논을 하고 합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권에 대한 걱정, 재산권 손실에 대한 최대한의 보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분들과 협의하고 양해를 들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해 시민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김해 시민 여러분, 올해 2023년에 고물가, 고금리, 또 글로벌 경제 상황, 또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한 이 영향으로
아마도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겠나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시 입장에서도 정부의 중앙정책과도 맞춰야 되겠지만은 우리 지역사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물가 인상에 대한 폭을 최소화시키고자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고통을 또 나누고 역할 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김해시에서도 저녁 시간대에 도로 갓길을 주차를 좀 허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이 경제 활동에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보겠다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1,400억에서 올해 1,600억으로 정액을 해서 작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좀 도와드리고자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저희들 살림살이 한도 내에서 좀 크게 좀 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450억에서 500억으로 좀 확장을 해서 또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또 착한 가격을 하는 업소를 좀 더 확대 발굴해서 시민들께 좀 알려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는 올해 해야 될 사업들, 민선 8기가 함께 시민들과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준비를 했다면 올해는 이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시민분들께 보여드리고 시민들 생활의 편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의 성과를 내는 그런 해로 2023년을 정하고 저희들이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힘이 들고 함께 뭐 예견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힘껏 노력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어려운 경제난, 여러 가지 또 코로나19의 재해 다 함께 극복해서 내년 2024년에는 훨씬 더 발전되고 밝은 김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강한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